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동안 10개월 정도의 제가 종목을 들이면서 빠른 순환매가 장점이었던 제 방송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종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 부분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사이클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한 바퀴를 도는데 보통 한 3개월 주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동안 좀 빨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로서 물린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서 일단 다음 수급 때까지 좀 기다린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낙이 올 겁니다. 낙이 늘 왔었고요. 그래서 너무 흔들리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조금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수급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제가 차트랑 데이터들 보여드릴 텐데 바이든 임팩트 혹은 트럼프 이펙트 미국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라는 바이든 그리고 뭐 법인세 인상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양적 완화 돈을 풀어놓고 억지로 부양을 시키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바이든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일단 기업의 우호적인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주고 있죠. 법인세도 28%에서 20%대, 20% 초반대, 아마 21%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기업을 위대하게, 미국을 위대하게, 뭐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트럼프, 그리고 뭐 새로운 기대감이 깃든 바이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다음 주쯤에 날 테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적응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던 이제 지독한 관망세가 끝이 보인다라는 부분을 먼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종목이 쌓인다라는 것은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제 추천을 드리는 입장에서 어, 자꾸 종목은 늘어나고 있는데 또 추천해주냐? 하지만 사실 힘들어도 조금 이 시기가 또 지나가야 됩니다.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오르고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또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 눈에 띄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안정감 있게 다시 한 바퀴 사이클 돌리면 됩니다. S&P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아주 좋은 흐름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지지는 않았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역시 관망세입니다. 지금 큰 뭐 요동침 없이 지금 계속해서 3,400 언저리에서 S&P가 움직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좀 다이나믹한 시장이 그동안 연출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좀 차분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마지막 흐름,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도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하면서 장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나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일부 조정세는 연출되었지만 크게 흔들림 없이 보합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지수가 조금 흔들렸다 뿐이지 사실 글로벌 증시는 크게 빠지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니케이 지수 마찬가지고 지금 독일 지수도 주요 지지선에서 반등하면서 어떤 뭐 시장의 글로벌 패닉 상태라고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비슷한 흐름이죠. 지금 뭐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별로 안 빠져 보이지만 내가 가진 종목들은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버텨줬기 때문에 패닉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때 더 기회가 있는 건데 개인들은 좀 팔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주 후반 들어서 시장을 받쳐주면서 일단 패닉셀 같은 그런 투매 현상은 막아준 상태고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으면서 지수 역시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아주 유사한 미국장 따라가는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여러분도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수급이 조금 약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좀 시장의 악재였고 그 말인즉슨 좀 기다리면
어느 업종이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일단 빠지지는 않았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잘 버텨주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일단 다음 주, 다다음 주 관련된 실적이 좋게 나올 IT 반도체 종목들은 정말 기대감이 개인적으로 큽니다. 저도 지금 종목이 늘어나서 총알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 필두로 좋은 종목들,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입니다. 삼성 전기. 뒤에 추천주로 일단 뽑아놨는데 11월 추천주를 위해서 이제 VIP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한 12월 추천주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픽할 겁니다. 그래서 유료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비슷한 흐름입니다. 대형주들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는 밀리지는 않았어요. 의약 바이오 쪽은 거의 패닉셀 나왔거든요.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근데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잘 흘러가다 보니까 지수는 빠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의약품 쪽은 일단 많이 밀렸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까지 거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다음 사이클 대형주들이 한번 또 튕겨져 올라와 줘야 개인들이 보는 의약품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나 대형주들이 올라주면 개인들이 더 심한 셀을 할 테고 올라와 있는 종목을 일로 갈아타면 그때서 이것 매도하고 다시 많이 떨어져 있는 이 바이오를 사는 그 사이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늘 보면 한 발 앞서서 보실 수 있는, 그리고 한 발 앞서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글쎄요, 지금 전반적인 업종 전체가 좀 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수급표예요. 개인들 매수, 매일매일의 수급표인데요. 개인들 매수, 개인들 크게 매수, 그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개인 매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힌트를 줬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은 일단 또 개인들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또 새롭게 수급의 주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들을 주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수급 들어온 거 보면 화학이랑 금융업종, 전기전자 업종에 조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튀어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머지 업종들을 좀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LG화학이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것들은 60만 원대, 물론 뭐 30만 원대, 40만 원대 단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LG화학 워낙 뭐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60만 원대도 초반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60만 원. 그리고 금융업, 제가 오늘 드릴 종목도 금융앱에 하나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해서 사왔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힌트라면 힌트예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는 29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마 기대치보다 잘 나와야 더 한 단계 뻥튀기 될 텐데, 일단 실적을 뭐 전문가들은 예측하기에는 어느 정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높게 본다라는 말은 이 높게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수급 보는 것은 조금 다음 주에는 개인들이 수급 보는 거는 다음 주 정도에는 좀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까지 힘들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로 갈아탈 테고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던 종목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국인들이 LG화학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신한지주 있고요. 신한지주 있고 KB금융이 기관 쪽에 있네요. 자, 오늘 가장 크게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 뒤에 말씀드릴 거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뭐 대형주 위주로 다 포트가 짜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포트가 짜져 있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는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종목들은 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함해서 좀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면 일단
외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 이후에 첫 기관, 그리고 외인 매수한 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썼던 거거든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범위 내에 있으면 안심해도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던 거, 2350선에서 딱 가운데서 유지하는 모습 보였고요. 장이 빠지면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후퇴, 장이 오르면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 기대감. 사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로서 매일매일 시장의 마감을 리뷰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고, 어쨌든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는 심각하다라는 상황, 그리고 운수창고 하락폭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현대차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고, 두산 퓨얼셀은 어쨌든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기아차와 합쳐서 자동차 판매량이 10위권 안에 들어오면서 확실히 관심도는 높아졌습니다.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수소차 역시 어, 전기차로 손 놓은 건 아니지만 수소차 역시 나중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두산 퓨얼셀 같은 것도 유상증자 나오고 나서 13% 하락 이후에 뭐 거의 10% 이상 만회한 다음에 플러스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어쨌든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점도 확인시켜줬고요. 앞서 보셨던 카카오 계속해서 매집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비스업은 그 다음 사이클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로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혹은 매집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디지털은 그냥 금요일 날 전체 매도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뒤에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입니다. 다음 주 시장을 보면 일단 시장이 재미없는 그런 이유가, 일단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거죠.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그래서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슬로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움직임이 기대된다는 것도 사실 좀 현재로서는 다음 주도 조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용히 매집 위주로 좋은 종목들 위주로 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어느 때보다 또 힘들었던 시간이 한 달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11월 종목이 이번 주 후반쯤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엄청 부담입니다. 마찬가지고 트럼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지지율 자체는 바이든이 조금 앞선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또 이런 역전의 명수 다운 트럼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또 샤이 트럼프도 많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말 패를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 이후의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자료가 뒤에 있는데, 어쨌든 10월에는 상승, 그 다음에 대선이 시작되는 11월에 정점을 찍고 12월 되면 어느 정도 안정기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11월은 더더욱 기대되는, 데이터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전이라고 써있는데 대선입니다. FOMC는 11월 3일 이후에 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굵직한 게 11월 초에 다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업종별로는 소재, 산업, IT 반도체 섹터라고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를 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또 가져왔습니다. 자, 시장 프리뷰 계속 보면 증시 대금, 뭐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9월에 좀 물렸기 때문에 10월까지 보면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삐죽삐죽 올라오는 것들은 좀 짧게 먹고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보합이거나 대부분 하락폭이 엄청 크거나 뭐 그런 상태입니다. SK 케미칼 같은 것도 오르다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튼 비슷한 현상이고, 순매수 대금 자체도 줄어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주춤할 때 또 기회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보셨던 이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이 저는 쉽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게 저는 데이터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말 끝나고 월 초에 보면 데이터 나오거든요. 개인들 손해 95%, 외국인만 벌었다, 기관만 벌었다 5%.
이거 늘 매년 반복되는 기사예요. 90% 이상 손실입니다. 개인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개인들 반대로만 해도 돈 벌고 개인들이 샀던 거를 데이터를 보고 그때 들어가면 돈 법니다. 이건 데이터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사고 있는 거, 와, 이거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 개인들이 샀던 종목들을 그 뒤에 아까 보셨다시피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개인들이 팔고 나오는 사이클.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저는 경험적으로 쉽게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순간 잘 아시죠? 여태까지 했던 것들. 11월까지 급등하다가 12월 되면 안정기로 대선 이후에 이랬다라는 데이터. 삼성증권 아주 좋은 회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개월간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 유로 쪽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대주주 요건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던데 셀트리온 쪽, 삼바 쪽 글쎄요. 한번 반등해줄 타이밍은 된 것 같은데 일단 좀 하락폭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었고 개인들이 더 이상 총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어떤 종목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보라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나 금융 쪽도 아주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근데 KB금융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KB금융도 실적이 아주 좋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착안해서 그동안 덜 올라왔던 거 캐치업 해야 되니까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가능성에 비추어서 종목 가져왔고요. 종목들 몇 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저질러 놓은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말했던 종목들과 뭐 거의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종목을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코멘트 드리는 것들을 참고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실리콘웍스는 기본적으로 홀딩입니다. 매우 좋은 차트 모양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기저효과 아시죠? 바닥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글쎄 빠지면은 일단 121선과 200일선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일목 하단에서 좀 버텨주면 좋을 텐데 다음 주도 조용할 거라고 가정하면 이 레벨에서 반등 기대해보는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0월 초에 드렸던 게 티웨이 항공하고 삼성증권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증권사에서 가장 실적이 나쁠 거다라고 예측했던 종목이고 삼성증권은 가장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측했던 종목 두 가지를 드렸었습니다. 이때예요, 이때. 이때인지 이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월 추천주로 드렸었고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사실 뭐 거의 보합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나쁘다고 하니까 올라가려다가도 다시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좋은 또 경험적인 데이터가 쌓였죠. 증권사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구나. 실적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삼성증권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소량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여러분들 글쎄요.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실 텐데 어, 언급이 없어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일단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었고 거래량 아까 보셨죠. 정말 정말 증권사 직원들은 이런 호재, 이런 호황기가 없습니다. 거래가 엄청 많아서 3분기 실적은 거의 영업직원당 보통 2, 3천만 원씩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연봉으로 따지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올라왔던 삼성증권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줬고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KB 나머지 종목들 다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대신증권, 신한지주 다 올랐고요. 대신증권도 한 7,000원, 8,000원 하던 게 지금 1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보통 못 오른 종목들이 4, 50%씩 이렇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삼성증권, 그 다음에 두산퓨어셀 이거는 지금은 고점이죠. 지금 들어가면 늦습니다. 참고하시고 서서히 매도하시고 다음 주는 조용할 거기 때문에 급하게 막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갑자기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기시거나 하시면 팔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퓨어셀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나오고 13% 빠진 이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일목 하단에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립니다. 두산퓨어셀은 크게 사고 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질러 놓은 종목들이 많아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살짝 언급드렸었는데 좋은 정보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론 공개할 수 없는 정보였지만 계약 나오면서 그때 잠깐 장이 30분 동안 멈춰 있었고 30분 정도 20분 이후에 제가 이제 글 썼습니다. 커뮤니티 글에다가 25,000원 전량 매도하자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많게는 1시간 정도의 더 시간이 있었고 이거를 또 거의 상한가 칠 것 같은 그런 포스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파신 것 같습니다. 댓글도 좀 적은 것 같고 메일도 온 거 보니까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타이밍 놓쳤으면 홀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파실 수 있겠습니까? 25,000원, 26,000원 갔다 온 거를 팔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2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뭐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조금 더 홀딩 하시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일선을 기점으로 이거를 깬다고 하면은 우리 종목이 아닌 거고 만약에 버텨준다고 하면은 홀딩 하시는 거고 아직 계약이 끝난 건 아닙니다. 모든 계약들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은 저도 저질러 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매드팩토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느 구간에 샀어도 다 계속 이익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금요일 날 또 많이 빠졌습니다. 장 막판에 좀 밀려서 기분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실적이 적자에서 2021년에 흑자 전환되는 아주 뭐 미래가 밝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삼상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있고 어, 글쎄요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많이 빠졌으니까 매드팩토는 개인적으로 저 따라오실 분들은 또 이런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뭐 안정적으로 나온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절대 몰빵은 안 됩니다. 뭐 많은 비중을 실어봐야 30% 이하로 100% 실었다가는 200%벌 수도 있겠지만 절대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정감은 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느낌이 온다고 해서 몰빵하시면 다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많아지는 거는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한두 개씩 올라오잖아요. 그럼 팔고 또 기다리고 하면 되는데 몰빵은 좀 회복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비추합니다. 아무래도 보시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코스맥스만 올라가고 증권사 레포트도 코스맥스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거 부분 참고하셔서 아직까지 뭐 화장품 좀 안 담으신 분들은 LG 생활건강이나 아무래도 보시피 또 화장품 업종도 좀 이제 비선호업 정도 담아놓으면 좀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좀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 많이 빠졌어요. 카카오는 34만 원 갈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수급이 밀려서 빠진 거지 절대로 회사에 어떤 뭐 안 좋은 점이 있어서 빠진 건 아니다 보니까 29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네이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계속해서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밀렸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이 걱정입니다. 지금 뭐 저도 25만 원대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밀릴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지금 뭐 셀 계속해서 투매에 나오고 3억 원이 거의 확정될 것 같다. 대주주 요건이 저는 10억 해놓고 한 5억으로 줄여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베이선 더 이상 무너지면 장기 홀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장에 안 받쳐주는 종목들은 뭐 저도 사실 딱히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도 무섭다고 못 사면 살 종목 별로 없죠, 사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혹은 뭐 이런 것들은 물타기 할 좋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1월이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또 늘 기회가 있거든요. 무서울 때. 늘 후회하는 거 보면은 꼭지에 후회하고 저점에 또 후회하잖아요. 보시면. 사고 후회하고 팔고 후회하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것도 지금 악재 나왔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한샘은 121선에서 반등했어요. 조금 시드를 일찍 타고 나서 먹자마자 급락했는데 실적 위주로 본다면 한샘도 매우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한샘 이런 것도 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비선호 업종으로 좀 개편하려고 합니다. 크게 올라갈 때는 어떤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이 빛을 보게, 줄이 안 꺼지네. 빛을 보게 마련이니까 의미 있는 산중 바닥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사고 싶은 종목,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 정말 많은데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지수가 이러니까 순환이 좀 돼줘야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다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현대차도 좋은 부분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27일 날 26일인지 27일인지 좀 헷갈리는데 실적 발표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내일인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신의 영역이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주가 지수를 볼 수 있을 테고 낮으면 낮은 대로 조금 밀려서 또 좋은 가격대 오면은 또 싸게서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현대차의 저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좀 지배구조 개편돼서 물산이 좀 반등은 하겠죠. 아주 좋은 구간에 잘 내려와 있는데 글쎄요, 월요일날 아주 재밌는 물산의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그런데 전기를 빼먹었네요. 삼성전기 추천주고요. KB금융 추천주입니다. 아까 보셨던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실적은 엄청나게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주가 지수가 아직까지 여력이 있어 보여요. 있다고 판단하고 42,000원에 지금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45,000원 이상은 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노리는 한 7% 수준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마이크로 디지털 잘 파신 분이나 잘 파실 분, 혹은 또 오른 종목들 삼성증권 보유하신 분들은 갈아타기 할 아주 좋은 종목이다 판단합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 스타일대로 종목들 드리고 이제 또 유료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선별해서 두세 개로 압축해서 드리는 또 이제 그 제 스타일대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10월에도 뭐 아닙니다. 10월은 뭐 썩 만족스럽지 못하긴 했어요. 오른 거 한두 개 빼고는 물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할 거고 카카오, 현대차, KB금융, 그다음에 실리콘웍스, 삼성전기, 매드팩토, OCI와 하나솔루션은 제가 개인적으로 OCI 단타 들어갔거든요. 6만 원에. 왜냐면 태양광 위주로 바이든이 워낙 그 중국의 그 태양광 논밭 같은 그 태양광 시설을 엄청나게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이든이 된다면 하나솔루션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태양광 하는. OCI는 전통적인 우리 태양광 강자. OCI가 못 올라와서 제가 6만 원에 단타했는데 6만 3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이 두 종목은 바이든이 좀 더 유리해지면 유리해질수록 올라갈 것 같고 아무래도 보시피 한샘, 비주류 업종까지 아무튼 이렇게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있지만 일단 11월에 핵심 종목들로 보는 것들 특히나 전기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전기와 KB금융 그 다음에 매드팩토, 현대차, 카카오 고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포트를 좀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보시고요. 방송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제가 자주 코멘트를 드리면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될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11월에는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